자, 개념 4번 같은 것을 포함한 배열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한번 써보면서 이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볼 건데, 우리 요거 한번 배열해볼까? 여기 A1이 있고, 여기 A2가 있고, 여기 B가 있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자가 있을 때, 이 세 개의 문자를 모두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린 당연히 뭐, 그냥 세 가지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대답한다고. 3팩토리얼 몇 가지죠? 6가지가 되는 거죠. 6가지. 근데 쌤이 저 6가지를 실제 한번 써볼게. 실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A1, A2, B. 그 다음에 위치 바꿔서 A2랑 A1이랑 B.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위치를 가운데로 갑시다. 이렇게 해놓고 A1, A2. 그리고 다시 가운데 B가 있고 여기에 A2, 여기 A1. 이렇게 하나씩 배열하면 되겠죠? B를 이번엔 맨 앞에다 쓰자. 여기다 쓰고 여기 A1, 여기 A2. 그 다음에 역시 B를 앞에다 쓰고 여기 A2, 여기 A1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건 이제 뭐냐면 A1과 A2가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냐 이거야. 이게 똑같이 생겼다. A1, A2로 구분이 가지 않고 둘 다 그냥 A로 생겼다고 하면 이렇게 A로 생겼다고 하면 자, 다 지웠습니다. 자, A1과 A2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얘네 둘은 어떤 거고? 같은 거고, 얘네 둘도 같은 거고, 얘네 둘도 같은 거지. 이렇게 서로 구분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럴 때는 6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되는 거지? 3가지가 되는 거지. 자, 이것처럼 어떤 문자들을 배열할 때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똑같은 문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배열하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선생님,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되지. A하고 A는 어차피 고정돼 있으니까 똑같은 녀석이니까 B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B가 맨 오른쪽에 있을 때, 그리고 B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B가 맨 앞에 있을 때만 정해주면 나머지는 AA, AA, AA는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3가지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죠. 맞지? 맞는데 저게 나올 때마다 저렇게 다 쓸 수가 없을 거라고. 왜? 이런 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여기에서 A,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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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 이거 다 써? 이거 다 쓰면 두근거릴 텐데? 그쵸? 마음이 두근거릴 텐데 저거 다 쓰다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배우자 이건데, 원리를 배우자 이건데, 저 6가지가 3가지로 이렇게 바뀔 때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올 때 얘가 어떤 원리로 바뀐 거냐면, 여기서 A1과 A2가 있을 때는 서로 다른 3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였어? 3팩토리얼이었어. 이렇게 3팩토리얼. 3팩토리얼이었는데 A1과 A2를 모두 지우고 나니까 중복이 생기더라 이거야. 어떤 중복이 생기냐면 요 A1과 원래 A1과 A2였던 이 두 녀석이 배열되는 만큼으로 중복이 생겨야 돼. 왜냐면 얘네 둘을 없애는 순간 A1과 A2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어떻게 배열이 돼도 한 가지가 돼야 되잖아. 원래는 A1과 A2가 배열되는 방법이 몇 가지야? 2팩토리얼 가지지? 근데 그 2팩토리얼 가지를 몇 가지로 만들어야 돼? 한 가지로 만들어 버려야 되거든. 그죠? 배열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나눠서 1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열 자체를 무산시켜 버리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원래 전체 배열은 3가지인데 그 중에 A1과 A2가 배열되는 몇 가지? 2가지를 이렇게 나눠줘서 약분이 되면 이게 3이 된다. 이런 원리였던 거야. 자,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여기서 선생님이 문자 하나를 더 늘려보자. A 3개가 있고 B가 2개 있어. 이걸 한번 배열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만약 이 A 3개가 모두 다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B 2개가 둘 다 구분이 되는 녀석이라면 얘는 분명히 5팩토리얼일 거야. 근데 그 5팩토리얼 안에 중복이 어떤 방법으로 생겼다? 요 3녀석이 배열되는 만큼, 그리고 요 2녀석이 배열되는 만큼을 1로 없애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A 3개가 배열되는 만큼이 3팩토리였거든. 그래서 그 3팩토리얼을 나눠줘서 없애버리고, 역시 이쪽 뒤에 있는 이 B가 배열됐던 2팩이죠. 2팩도 이렇게 없애버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같은 것을 포함한 배열에서, 사실은 배열 방법이라기보다는 같은 것이 포함된 배열에서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맞죠? 자, 그럼 요거 배열하면 어떻게 되지? 요거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 9개. 9팩토리얼이지? 9팩토리얼인데 똑같은 거 3개 있으니까 쟤 없애버리고 2개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4개 있는 것도 이렇게 없애버리면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지, 그지? 네. 바로 문제 풀어보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표는 하루 2교대로 근무하는 어느 회사 A, B에 두 작업 라인에 배치된 인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 따라 7명의 근무를 배정한다. 7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걸 근무를 배정하는데 어떻게 배정할 거냐면 A 오전에 1명, A 오전, A 뭐라고, A 오라고 할 거야, A 오. A 오가 1명, 그 다음에 A 오후, A 후라고 할게, 이거. A 전이라고 할까, 그럼 이거는? 자, A 전 1명, 그리고 A 후에 몇 명? 3명. A 후, A 후, A 후. 자, 이렇게. 그 다음에 B 라인의 오전에 또 1명. B 전, 2명이네요. B 오전에 2명. 이렇게. 그 다음에 B 오후에 1명. 그래서 B 후에 1명. 자,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됐어? 이걸 배정하는 방법, 이거 엄청 쉽네. 배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 우리 요게 하나 똑같고, 얘가 똑같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똑같고, 얘가 다르고니까, 우리 이거 그냥 뭐 여기 세모, 여기 똑같은 거니까 네모. 그리고 요거 뭐랄까, 요거 동그라미랄까, 이거? 동그라미 2개. 그리고 별 하나. 이거를 그냥 7개를 배열하는 방법이랑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 구할 줄 알지? 바로 어떻게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을 원래 7자리에 배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뭔데? 원래는 7팩토리얼인데 이 3개는 구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만큼으로 나눠주고 B 오전 둘도 구분이 안 될 테니 쟤도 나눠주면 배열하는 방법이 모두 된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이해가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 자,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 7개의 숫자가 있는데 1, 2, 2, 3, 3, 3, 4.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한대. 근데 조건이 있다, 여기에는.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양 끝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온대. 양 끝에는 서로 다른 숫자가 온다. 이렇게 서로 다른 숫자가 온다. 이걸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하면 되지 뭐. 해보자. 양 끝에 일단 배치를 하지 뭐. 자, 이렇게 놓고 양 끝에 올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을 우리가 한번 써보자. 서로 다른 숫자가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1이 오면 2가 오고 또 1이 오고 3이 오고, 요거 자리 바꾸는 거는 이따가 나중에 계산할 때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1이 오고 뭐가 오고 4가 오고 이런 경우 있고, 또 2 오고 3 오고 2 오고 4 오고 그 다음에 3 오고 4 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얘들아, 근데 이거 여기서부터 이걸 이렇게 써나가는 과정에서 또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 우리는? 그래, 그런 느낌이 들어야지. 이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사건 생각하는 게 더 낫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주면 너무 좋아.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해도 돼, 얘들아. 다 해서 더 해도 되는데 기왕이면 너무 경우가 많으니까 차라리 뭘 하겠다고? 양 끝에 서로 어떤 숫자가 오는 거? 같은 숫자가 오는 거 한번 따져보자. 같은 숫자. 반대 경우. 같은 숫자가 오는 케이스는 몇 개 없어. 지금 똑같은 게 올 수 있는 게 2하고 3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린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는 작전이야? 그렇죠. 전체 경우에서 빼겠다고. 어떤 경우? 양쪽에 2가 오는 경우랑 양쪽에 3이 오는 경우를 빼버리면 그럼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양쪽이 다른 경우가 될 테니, 자, 요 두 경우를 빼자, 차라리. 요런 작전인 겁니다. 괜찮나요? 괜찮지, 그지? 자, 그럼 바로 계산해 볼게. 전체부터 볼까, 전체 배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전체 배열은 일단 7팩토리얼이야. 근데 똑같은 게 2개, 3개 있으니까 저 녀석들 다 1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어? 여기서 빼자. 뭘 빼자? 2가 오는 경우. 얘들아, 양 사이드에 2가 오게 되면 이제 가운데 올 수 있는 건 1 하나랑
3 3개랑 4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2는 바꿔봤자 뭐 경우에서 똑같으니까 안에 것만 배열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그렇지. 5팩 나누기 3팩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죠. 가운데가 배열되는 방법. 그 다음에 3, 3이 왔어. 3, 3이 왔으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1하고 2 2개 하고 3 하나 하고 4 하나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녀석들이 배열되는 방법은 역시 어떻게 된다? 자, 5팩 나누기 똑같은 게 이번엔 2개 들어있으니까 2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내가 원하는 여기 있는 녀석들을 다 더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것이 들어있을 때는 그 같은 것들이 배열되는 만큼으로 나눠줘서 경우의 수를 1로 만든다가 핵심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다음에는 이제 요 같은 것을 배열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몇 가지 활용되는 유형들이 있거든. 그 유형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필기하시고 다음 포인트 넘어가도록 할게요.